강의 시작에 앞서 ERP는 기출문제를 찾기가 힘들죠. KCP에 있는 자료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가독성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깔끔하게 요약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019, 2020년으로 6회차씩 묶어 놓았으니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 2019년 3회 실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전표 입력 시 승인 전표를 입력되고 전표 승인 해제 작업 없이 승인 전표를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사원은, 이게 권한이 뭐야? 수정, 삭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건 권한이 수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원 등록 들어가 봅니다. 수정 권한 있는 사람 여기 있네요. 김은찬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국어 재무제표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이거 나오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시스템, 환경, 설정, 다국어 칩니다. 그러면 유형이 지금 중국어로 돼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정 계정 과목 나오면은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 과목 들어가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관비니까 800번대죠. 복리후생비. 식대를 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다.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은 전표 입력이 불가하다, 입력급은 불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죠. 경조사비 예죠. 예산을 1개월 단위로 통제한다. 예산 통제가 연간 통제로 되어 있네요.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액 나왔고 높은 달 낮은 달 찾으래요.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 총 계정 원장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상반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는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 2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9년 1월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죠. 가장 높은 달을 찾으라 그럽니다. 월계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억 4,300이 가장 높네요.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 시 증빙을 입력하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가? 요거 지금 처음 보시죠?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들어가셔서 하면 됩니다. 2019년 1월 31일 법인 신용카드를 보래요. 신용카드 전체 있고요. 법인 쪽 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기말 상품 재고액 찾으래요. 근데 문제에서 전기 나왔죠. 전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 어디라고요? 시스템 관리 들어가서 초기 2월 관리에 회계 초기 2월 등록 들어가서 확인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기말 상품 재고액 찾습니다. 근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전기에서 요번으로 온 거죠. 그러면은 전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번에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상품을 찾아주시면 돼요. 남아있는 상품.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상품을 찾아주시면 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제공품 찾으시면 됩니다. 그거 맞춰서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8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대손충당금 문제는 거의 필수죠. 대손충당금 나오면 어디라고요?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라 그랬죠. 2019년 6월 30일 여기에 1%를 설정을 하래요. 5억 2230만 원 곱하기 1%입니다. 하면은 이만큼을 설정을 하고 싶은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게 얼마예요? 232만 원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232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280만 3천 원만큼 설정을 하면 되겠죠. 대손상각비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도 맨날 나오는 문제 같아요. 결산 시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결산정리사항은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은 1월 말이니까 2019년 1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나온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말 상품 재고에다가 입력해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고정자산 입력하라 그러면 감가상각 버튼 눌러야겠지만 그 외에 정리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 원가를 확인하라 그랬죠. 상품 매출 원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 2019년 3회부터 새로 나오기 시작한 유형입니다. 미결전표를 승인하래. 미결전표 승인은 어디서 하냐면요, 전표 입력 바로 밑에 승인해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2019년 6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전표가 나와요. 그럼 전표 4개를 전체 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승인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미결 전표를 쓴 사람 거에 대한 승인. 근데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고요. 만약에 전표에 입력된 거를 수정하려 그러면 그건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승인 처리 해줍니다. 지금 특정 계정 과목을 주고 거래처를 줬죠. 이럴 때는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을 검색해 주시고요. 6월 거를 보시면 되겠죠. 6월까지만 했으니까 6월 30일, 2019년 6월 30일. 외상매입금의 잔액을 보라 그랬어요. 중원은 965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유신상사 7617만 5천원. 다르네요. 유신상사가. 그럼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요거 수정하는 문제. 고정자산관리 들어가셔서 비품이죠. 5번. 얘를 폐기로 바꿔야 돼요. 추가 등록 사항에 들어가서 2019년 5월 1일 구분은 폐기고요. 금액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변동수량에 1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 없어지는 거.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비 이렇게 변경이 됐죠.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입금액과 출금액 요거 나오면은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 현금 출납장 들어가야 된다고요. 2019년 8월 1일에서 2019년 8월 31일까지 입금액은 600, 출금액은 8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어음 나왔어요. 이번엔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은 얼마 안 어려워요. 자금관리 탭에서 받으러음 명세서 들어가 줍니다. 만기일로 바꾸고 4월 30일 이렇게 하시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 2천만원이랑 1천만원 두 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음에 만기되는 총 금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거 예산관리 누르면 순서대로 보시면 된다고요. 신청, 편성, 조정 순서대로라고요. 그럼 신청, 편성, 조정 확인하면 되죠.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 나머지 3개는 이제 조회하는 메뉴고요. 입력은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냥 요거 보세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집행률이 가장 낮은 항목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집행 나오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예산 실적 현황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2019년 11월, 2019년 11월. 그 다음에 승인 집행으로 바꾸라니까 요거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집행률이 가장 낮은 거. 여기에서 전체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4개 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84%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88%, 지급임차료 40%,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75%입니다. 그럼 가장 낮은 건 지급임차료가 되겠네요.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 합계표에 들어가는 거는 현금 영수증이나 이제 카드로 긁은 거 이 두 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메인 매출장 들어가셔서 세무 구분을 눌러주시고 기간 2019년 1월에서 2019년 3월 31일 매입을 보셔야겠죠. 쭉 나와요. 근데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세금계산서 합계표니까. 얘네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나온다 그랬죠. 3개가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풀 것 같은데 일단 보여만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못 풀 겁니다. 2019년 10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보기만 하세요. 이거는 세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무 2급 하시는 애들이. 이거를 수정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추가를 해서 신고 차수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래 신고한 다음 달에 25일까지거든요. 19년 12월 30일 날 신고를 했으니까 다음 달 25일 날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요 날짜는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누르면 여기가 이제 수정이고 여기가 원래거든요. 이게 바뀌어요. 이제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315만원으로.
플러스가 원래 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환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줄어들었죠. 이만큼을 납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세금 계산 합계표를 볼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수정 신고도 못하고 이런 문제는 그냥 제끼는 게 낫겠죠. 이거는 내가 세무를 했는데 이걸 솔직히 말해서 세무했던 애들이 ERP 2급을 볼 일도 없어요. 세무했던 애들은 ERP 1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못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산서의 수입 금액을 볼라 그랬을 땐 이때 과세 표준을 본다 그랬죠. 근데 지금 계산서가 발생한 거래처를 본다 그러죠. 이때는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밑에 계산서 합계표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2019년 7월에서 2019년 9월까지 불러오기 눌러주시고요. 여기 탭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둘 탭 다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할 때도 두 개 다 확인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매출이 발생한 거래처는 성우기업이 됩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이거는 꼼수 알려드릴게요. 자, 건물등 여기 들어가서요. 이건 그냥 대충 입력을 하고요. 불러오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나와요. 세무 구분이 과세, 영세, 매입 불공, 수입, 카드 매입, 현과 매입, 기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아닌 거 뭐 있어요? 면세 매입이죠? 이거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 세무 구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이나 받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 요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부가세에 대한 게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매입 쪽 보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회계 1급 해야 하는 내용인데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입세액이라는 건 내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금액들 중에서 어떤 것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공제를 못 받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서 얘를 빼면은 여기 15에서 16 빼면은 17번 여기가 나온다 그러죠. 여기를 뭐라고 하는 소리예요. 공제가 가능한 걸 찾으란 거니까 전체 금액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걸 찾으면 공제가 가능한 게 나오겠죠. 2기 부가가치세 예정이라니까 2019년 7월 1일에서 2019년 9월 30일까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선 불러오기 해야겠죠.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전체 금액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만큼을 공제받지 못한대요. 그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536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0번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금액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발행이라는 건 내가 남한테 판매를 했다는 거죠. 즉 매출이 됩니다. 매출에 신용카드분 있나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매입처별이라는 건 일단 내가 매입을 했다 그러는 건 밑에 있겠죠. 매입자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매입했을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쪽을 말하는 거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얘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게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 4번은 있죠. 근데 수출은 영세 쪽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기타가 수출 실적 명세서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금액이 없죠.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칸에 어떤 부속 서류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즉 적어도 전산회계 1급 정도는 하셔야지 풀 수 있다. 물론 아까도 그랬듯이 계속 풀다 보면은 알 수는 있어요.